안녕하세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선언 이후 프로젝트 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1조 발표 순서는 공동체 소개, 프로젝트 실행,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조원은 총 5명으로 이러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화랑 심현지, 부화랑 주재희, 단결낭도 이혜열, 사랑낭도 김혜원, 조화낭도 이영주 하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이름은 화랑단으로 뒤에서 언급될 3개의 핵심 가치인 조화, 사랑, 단결력의 약어입니다. 핵심 가치로 공동체의 명을 만든 이유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랑단이라고 하니 고등학교 때 한국사에서 배웠던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화랑단은 삼국을 통일시켰던 화랑을 본따 1조 공동체의 핵심 가치 3가지를 잘 융합시키겠다는 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명은 스페인어로 사랑을 뜻하는 아모르와 조화를 뜻하는 아르모니아를 합친 아르모입니다. 핵심 가치 설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 사랑이라는 가치가 나왔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 조화와 단결력이라는 가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가치를 조화, 사랑, 단결력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비전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자입니다. 미션을 찾기 위해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조화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조화란 서로 잘 어울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와 단절되어 홀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와 단절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이 3가지가 언급되었었는데요. 중간 발표에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피드백이 많아 이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대상과 미션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논문과 기사들을 찾아보다 사회의 관심 부족, 고독사와 같은 현상이 노인분들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어 노인분들로 대상을 정하였고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저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미션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주위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여 SNS를 통해 고독사와 같은 노인 문제를 공유하고 관심 동료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알려주기만 하면 너무 지루하고 단편적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TMI 챌린지를 저희 프로젝트와 연결지어 진행했습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길이 큰 영향을 만든다는 것을 백석대 학우분들과 노인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사랑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인스타 스토리 글과 투표,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기사 등을 이용해 주변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관심도를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투표를 이용해 조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TMI 챌린지 실행 모습입니다. 이는 화랑단 조원들의 TMI 챌린지 실행 모습입니다. 부하랑 조제희 학우와 사랑낭도 김혜원 학우분처럼 아쉽게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토리를 본 친구들에게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사랑 메시지 이벤트의 모습입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스토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을 이용해 사랑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정말 많은 학우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들과 화랑단 조원들의 편지를 토대로 간단한 요깃거리를 담아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증가시켰고 두 번째 단계를 통해 그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를 통해 관심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본보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84개라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대면에서 비대면 프로젝트로 바뀌게 되면서 얕고 효율성 없는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고 노인분들에게 학생들의 따뜻함과 활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뿌듯함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 발표 이후 프로젝트에 대해 많은 피드백을 받고 무엇을 먼저 수정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초기 미션과 비전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관심의 중요성입니다. 화랑단도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작은 관심이었을 뿐입니다. 혹시 가수 G.O.D의 노래 중 촛불 하나를 아시나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사처럼 내가 먼저 주위 소외된 분들에게 작은 관심의 촛불을 켜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더욱 밝혀질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상 1조 화랑단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수업에서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봉사를 실천하고 싶은 따봉조입니다. 저희 조의 구성으로는 조장 및 프로젝트 총괄을 맡으신 이혜림 학우분, 부조장 및 자료조사를 맡으신 김혜식 학우분, 서기 및 영상 제작을 맡은 저와 자료조사와 프로젝트 홍보를 맡으신 김예지 학우분, 서승리 학우분, 장고은 학우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조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통해서 따뜻한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미션으로 저희의 작은 선행을 통해 프로젝트를 알리고 사람들이 알고 함께 동참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비전은 우리의 따뜻한 마음과 작은 힘을 통해 나눔을 함으로써 많은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선한 이웃을 누구로 두나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따뜻한 봉사를 실천할 선한 이웃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하던 중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눈에 들어왔고, 코로나19 속에서 저희가 선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렇다면 마스크와 관련된 봉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봉사를 찾던 중 정글 스토리에서 진행하고 있던 마스크 스트랩 봉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하는데 분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저희 조의 미션과 비전에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정글 스토리에서 진행하는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및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나눈다는 의미로 나눔의 끈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조원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마스크 스트랩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실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한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저희가 만든 마스크 스트랩은 도단 마스크 목걸이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이들 역시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마스크를 자주 분실하고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마스크 전용 목걸이를 제작하여 아이들이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마스크 분실을 방지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에 저희의 작은 선행을 통해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저희 조의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 저희 조의 프로젝트를 백석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에브리타임에 홍보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게시글에 오픈 채팅 링크를 남겨 저희 프로젝트를 보고 실제로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
시간, 방법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진은 실제 오픈 채팅에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과 나눈 대화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소감문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조사하고 실행하고 홍보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감문이었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는 저희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이 프로젝트를, 봉사를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의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따뜻한 봉사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던 따봉조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의 희망이 되자는 뜻을 가진 로또팀의 발표를 맡게 된 부조장 김지환입니다. 먼저 저희 조는 사회복지학부의 선민석 신지우, 경찰학부의 김지환 송량희 체인하로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민석 학우는 예상 지문을 작성해 주셨고 신지우 학우는 조장으로 총괄 및 대본 작성을 하였고 송량희 학우는 독서 채팅방 관리 및 설문조사를, 체인 학우는 PPT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각자 목표하는 삶은 다르지만 프로젝트로 하나가 되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만든 작은 이야기 함께 보시죠. 발표를 하기 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조원들과 상의해서 풀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3조의 사군자 기질검사에서 저희 조는 각각 매화, 국화, 난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매화, 국화, 난초로 이루어져 있는 로또팀의 3조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풀으셨나요? 그렇다면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전부 다 선한 영향력의 예시입니다. 선한 영향력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라도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선한 영향력은 어떤 방식으로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3조 로또팀이 실시한 독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선 목차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미션과 비전 소개, 프로젝트 과정과 토론, 프로젝트 결과, 저희 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며 선한 영역을 펼치지 않은 사명을 가진 저희 로또팀의 미션과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앤드류 랭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책으로 한 날의 상당 부분을 다닐 수 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여행은 어려워졌으나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도움을 주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모두가 팔로워십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여행인 독서가 저희 조에게만큼은 올해 최고의 여행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을 살펴보면 저희의 미션과 비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참가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조를 제외한 참가자 3분을 어렵게 모셔서 그런지 더욱 뜻깊었습니다. 3분에게만큼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는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총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 한 명이 먼저 읽은 쪽수를 보내면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루에 읽은 쪽수를 보냈고 서로 응원의 말을 하며 팔로워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토론 단계에서는 카카오톡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간단한 책 소개, 책을 선정한 이유, 자신의 독서 방법, 인상 깊은 문장, 느낀 점을 공유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로의 글에 코멘트를 달아주며 들어주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1번에 대한 답변으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기가 87.5%, 분량 정하고 읽기가 12.5%였으며 2번에 대한 답변은 3회 교훈을 얻을 수 있다가 37.5%, 생산력이 풍부해진다가 25%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젝트가 독서 습관 기르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50%, 그렇다가 37.5%, 보통이다가 13%로 모두 채웠습니다. 향후 꾸준히 독서할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모두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남겼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언급했었던 기대 효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프로젝트 참여 후 전자기기 사용량이 얼마나 감소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으로는 2시간 이상 감소가 12.5%, 1시간 이상 감소가 25%, 30분 이상 감소가 62.5%로 대체로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독서 습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스마트폰 이용을 하는 대신 독서를 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내용을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분께서 프로젝트에 진심을 담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총 8명이란 적은 인원이지만 그들에게 선원 영향력을 펼쳤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존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읽을 시간이 없다 등 다양한 이유로 이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단기로 이루어졌지만 저희처럼 독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독서로 선한 영향력을 펼친 3조 로또팀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최종 발표를 맡은 4조 조장 김성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첫 번째로 앙코라 인파로조를 설명하는 앙코라 인파로 펼치기, 두 번째 선플과 관련된 프로젝트 실현 1, 세 번째 악플의 심각성, 마지막으로 악플과 관련된 프로젝트 실현 2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앙코라 인파로조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법에 관심이 있는 경찰학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장인 저는 악플 예방 UCC 제작과 PPT 수정, 발표 등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았고, 부조장인 최재은 학우부는 대본 정리와 PPT 제작, 조민호 학우부는 악플과 관련된 자료조사 및 발표 방향 정하기, 류재학 학우부는 선플과 관련된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 뱅크, 최민서 학우부는 PPT 제작과 프로젝트 피드백을 맡았습니다. 저희는 중간 발표 때와 같이 각자의 역할 수행 과정을 공유하였으며 피드백을 주고받고 선플 달기, 악플 신고 등 네티켓 지킴이 프로젝트에 모두가 참여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핵심 가치는 사랑, 실천, 마음입니다. 이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저희는 현 코로나 상황과 SNS 활성화 시대에 맞춰 프로젝트 이름을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자는 뜻에서 네티켓 지킴이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앞서 말한 핵심 가치와 따뜻함 전달하기인 미션 및 비전을 네티켓 지킴이 프로젝트에 녹여 악플 예방과 해결, 선플 달기를 통해 나타내었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선플 달기로 따뜻함 전달하기를 실천하기 전에 올바른 인터넷 예절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바탕으로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조원 모두가 선플 달기에 참여하였습니다. 선플을 보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선플을 작성하는 저희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원들의 인스타그램 소개글과 게시물에 선플 달기 운동에 참여를 권장하는 글과 링크를 남겨 저희 조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에브리타임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네티켓 원칙들, 선플 달기 운동 설명, 선플 실천 권장 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 또한 진행했습니다. 다음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악플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지를 제작하여 조원당 5명, 총 30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SNS에서 악플을 목격하신 적 있나요? 라는 물음에 참여 인원의 거의 대부분이 악플을 자주 목격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악플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라는 물음에 13명이 악플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악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포기하는 사건이 셀 수 없이 많으며 1인 방송, SNS 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일반인을 향한 악플 역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위해 악플과 관련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악플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과 악플러들의 교정 교화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악플의 사전적인 의미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악플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토대로 2020년 1월 1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일에 걸쳐 틈나는 대로 인터넷 기사 및 각종 SNS에 접속하여 악플 기준에 적합한 댓글을 욕성, 비방, 표현의 사유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만으로는 어려운 악플러들의 교정 교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에브리타임과 네이버 블로그에 악플 관련 법률, 악플 고소 실제 사례 등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짧은 UCC를 제작하여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악플은 단순한 키보드 장난이 아닌 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신의 SNS 생활에 대해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조언은 네티켓 지킴이에 맞게 프로젝트를 마치는 소감으로 한 명씩 돌아가며 감사함과 칭찬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풀 달기 운동의 시작으로 가까운 주변의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선풀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 앙코라 인파로 조의 네티켓 지킴이 프로젝트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래스 두 드림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 발표할 5조 밤섬입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자 최사랑 조원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목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과 팀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저희 팀의 핵심 가치와 미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저희 팀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와 문제 제기를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진행 현황 및 실행된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이고 홍보 방법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치며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팀 소개입니다. 조장인 도현우 하구분, 부조장과 영상 제작을 맡아주신 이영훈 하구분, 에브리타임 홍보를 맡아주신 최가은 하구분, 인스타그램 홍보를 맡아주신 설진원 하구분, 그리고 영상 제작을 맡아주신 임혜정 하구분과 최사랑 하구분 총 6명입니다. 모두 각자의 팔로워십을 잘 수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조의 이름은 밤섬입니다. 밤은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타인에게 별빛이 되어주고 섬은 섬 복지처럼 가늘지만 멀리 뻗어나가 선함을 베풀자는 뜻을 내포해 각 문장의 첫 번째 글자를 따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의 핵심 가치입니다. 팀을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하자. 함께 즐거움과 선함을 나눠보자. 팀과 소통하고 타인과 소통하자. 우리의 프로젝트를 널리 전파하자는 핵심 가치를 담았습니다. 저희 팀과 프로젝트의 미션입니다. 미션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 이유입니다. 저희 팀과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 환경 문제가 나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수업의 본질인 선한 이웃 프로젝트에 걸맞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임혜성 조원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위클래스 두드림, 부재 선한 영향력 챌린지입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화상과 채팅방을 이용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해주기. 두 번째, 환경보호 캠페인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프로젝트의 문제제기 배경과 기획 의도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수준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48%,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 코로나로 인한 심리정신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걱정거리와 소가리를 들어주며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온라인 화상과 채팅방을 이용해 사람들을 상담하기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한국인들의 1년치 플라스틱 사용량을 위로 쌓으면 달까지 닿을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린피스 조사에 의하면 2017년 기준 한국인 한 명이 생수 페트병 96개와 일회용 플라스틱 65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려 460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무심코 지나가면 낭비한 일회용품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온라인 화상과 채팅방을 이용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해주는 것은 얼굴을 드러내 화상 진행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실행하게 되어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먼저 조원들끼리만 우선적으로 서로 상담을 진행하고 원활하게 진행 시 계속하는 것으로 하였고 화상 상담을 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상담을 해두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채팅방은 계속 오픈해두어 언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캠페인이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입니다. 캠페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SNS 홍보 시에 팔로워 수가 많지 않은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스타의 샵 텀블러 사용을 검색해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캠페인을 추천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당 해시태그를 이용해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과 실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온라인 화상과 채팅방을 이용해 조원 6명의 세 팀으로 2명씩 짝지어 멘토 멘티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서로 고민들을 나눠보고 해결책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영훈 학우분과 도영훈 학우분이 나눠본 고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분은 미래에 대한 고민거리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임혜성 학우분은 친구를 어떻게 사귈지 고민이 있으셨고 펄진원 학우분은 진로 설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최사랑 학우분의 고민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두 분 중 최가훈 학우분은 고민이 없으셨고 최사랑 학우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서로 나눠본 모습입니다. 다음은 홍보 방법입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SNS인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 홍보하였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였지만 선한 이웃 프로젝트에 걸맞게 저희 조는 선함을 실천한다는 행위 자체에도 취지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저는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 생각하고 계신 답이 있을 텐데요. 저는 선한 영향력이란 바로 선한 리더십의 실천이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자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키워드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려, 나눔, 소통, 전파, 그리고 선한 영향력과 선한 리더십 이렇게 말입니다. 홍보글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상담소 링크를 알려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상담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고민거리든 이야기거리든 다 좋습니다. 털어놓고 싶을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면 두 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이상 밤섬이었습니다.